우리가 만드는 국어 1학년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소단원인 사문의 향기에 있는 이호덕의 꿩이라는 소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요. 몇 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소설 작품을 보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소설에서 비유나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비유나 상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비유나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이유는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더 생생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복잡하고 추상적인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뿐만 아니라 소설에서도 다양한 비유나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 이 꿩이라는 작품에는 어떤 비유적 표현, 어떤 상징이 나타나는지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설의 3요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3요소, 소설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제, 두 번째는 구성, 세 번째는 문체가 있습니다. 주제, 구성, 문체. 주제가 무엇이냐? 주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입니다. 뭐 시를 읽거나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주제를 찾죠. 이 주제는 당연히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그럼 구성은 뭘까? 구성은 소설의 내용이나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 등을 짜임새 있게 나열하는 것을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체라는 것은 뭘까요? 작품에 나타나는 작가의 문장 서술의 개성을 문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주제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중심 생각이라는 것은 뭘까? 작가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또 세계관 등이 담겨 있고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이 바로 주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드러나기 위해서 짜임새 있는 구성이 필요한데, 짜임새 있게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 이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통해서 하나의 소설을 구성하고, 그 구성을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체는 좀 어려워요. 작가의 문장 서술의 개성, 무슨 말일까? 단어나 문장의 길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또 표현 기법의 취향 차이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작가의 문장 서술의 개성을 나타내는 문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자면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고요. 이 구성 아래에 있는 인물, 사건, 배경을 뭐라 부르느냐?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고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자, 다음은요. 소설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설은 일반적으로 5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발단이라는 건데, 이 발단 부분에는 인물을 소개하고 또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제시하고요. 발단이 지나면 전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전개에서는 사건 진행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요. 세 번째는 위기입니다. 소설 구성의 3요소에 나오는 인물, 사건, 배경에서 그 인물들이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그 갈등이 점점 높아지는 부분이 위기고, 네 번째가 절정입니다. 그런 갈등이 완전 최고조에 달한 그 부분을 절정이라 하고요. 갈등이 만들어지고 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마지막으로 그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끝나야 되겠죠? 네. 해소되는 부분이 결말입니다. 결말 부분에는 갈등이 해소되고 결국 이 소설의 주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소설에서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과서 28쪽에 있는 이호덕의 꿩 소설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은 선생님이 소설 내용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읽을 때 눈으로 같이 따라 읽도록 합니다. 알겠죠? 교과서 28쪽입니다. 엄마, 나 이제 학교 안 갈래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보리밥 그릇을 무릎 앞에 놓고 먹을 생각도 않는 용이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야가 또 이런다. 지발 어미 속 그만 썩여라. 3년이나 다닌 학교를 그만두면 어쩔래? 순이 봐라. 그란자도 모르제. 국민학교도 졸업 못하면 어떡하려고. 순이는 뒷집에 있는 아이입니다. 작년에 학교에 입학했는데 하도 아이들이 곰보딱지라고 놀려서 한 달도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순이는 요즘 아침밥만 먹으면 책 보퉁이 대신 바구니를 들고 혼자 들로 나갑니다. 냉이를 캐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4학년 됐잖아요. 남의 책 보퉁이만 메고 다니는 거 부끄럽다니깐요. 글쎄, 그거 늘 하는 소리제. 지발 좀 참아라. 아이고, 없는 게 원수지. 그 애들이 왜 그렇게 못 살게 하나?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등장인물이 2명 나옵니다. 누구누구 나옵니까? 첫 번째 인물은 용이고요. 두 번째는 순이입니다. 지금 용이와 순이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전개될 것이라는 거 추측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용인의 집 사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용인에는 보리밥을 먹는 집입니다. 보리밥을 먹는다라는 건 용인의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소재입니다. 자, 그럼 순이는 어떤 아이인데? 순이는 용인의 뒷집에 사는 아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곰복딱지라고 놀려서 한 달도 학교를 못 다니고 그만둔. 그래서 요즘은 학교 대신 들로 나가서 냉이를 캐는 아이입니다. 순이는 이런 아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순이는 학교를 그만뒀어. 근데 용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투정합니까? 학교를 안 가겠다고 투정하죠. 왜 안 가? 왜 가기 싫어할까? 보면 남의 책 보퉁이만 메고 다니는 게 부끄럽다라고 했습니다. 보퉁이라는 거는 가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용이란 아이는 다른 친구들의 책가방을 대신 매주고 다녔다.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학교를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의 책 보퉁이를 메고 다닌다라는 건 용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애들이 왜 그렇게 못 살게 하나? 라는 엄마의 말. 지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용이가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9쪽 보도록 할게요. 어머니도 밥숟가락을 들 생각을 않으시고 한숨을 쉬시더니 또 말을 이었습니다. 야야, 너 아버지도 올해만 남의 일하면 그만두실 기다. 한 해만 참아라, 부디 한 해만. 용이는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올해만 하면 그만두신다는 말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정말 그만둬요? 올해만 하고? 너 장래를 생각해서도 그만두시게 해야지. 남의 산전을 얻어서 죽을 먹더라도. 용이는 된장국에 보리밥을 말더니 단숨에 퍼먹고는 책 보퉁이를 허리에 둘러매고 일어났습니다. 올해만 참으면 된다. 네, 여기까지가 발단 부분이거든요. 이 발단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온 남의 일. 남의 일은 뭘까? 바로 아버지의 직업이고 그 아버지의 직업은 남의 집 머슴살이였습니다.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 발단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투정 부리다가 이제 어머니 말씀이 아버지가 머슴살이를 그만둘 것이라는 말에 학교에 가는 용의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놓도록 합니다. 자, 29쪽 아랫부분입니다. 줄수로 하면 13번째 줄입니다. 용아, 빨리 나와. 바깥에서는 벌써 아이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앞을 지났을 때는 여러 아이가 되었습니다. 야들아, 오늘은 우리 고개 위에서 참꽃 좀 꺾어 가자. 아직 꽃도 안 폈을걸? 병에 꽂아두면 빨리 핀단다. 그래, 꺾어 가자. 새 교실이 환하게. 모진 겨울을 이겨낸 보리들이 푸릇푸릇 살아난 밭둑길을 걸어가면서 아이들은 모두 어깨를 우쭐거리며 향토 예비군의 노래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자, 참꽃은 이런 꽃입니다. 그냥 참고로 보라고 가져왔고요. 자, 모진 겨울을 이겨낸 보리들이 푸릇푸릇 살아난 밭둑길. 지금 이 소설의 계절적 배경은 언제일까요? 계절적 배경은 봄이겠죠. 모진 겨울을 이겨냈고 보리들이 푸릇푸릇 살아난 것을 봤을 때 계절적 배경은 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그러다가 산기슭을 돌아 고갯길을 올라섰을 때 그들은 모두 용이 발밑에 책 보퉁이를 던졌습니다. 3년 동안 용이 어깨에 매달려 죄를 넘어가고 넘어오던 책 보퉁이들입니다. 용이 아버지가 같은 동네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모두 용이까지 남의 짐을 날라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임마, 너 이제 4학년이 돼서 기운도 세졌잖아. 하나 더 날라라. 지금까지 같은 반의 아이들만 그렇게 하던 것이 오늘은 한 학년 위의 성윤이까지도 따라와 이렇게 말하면서 커다란 책 보퉁이를 놓고 갑니다. 책 보퉁이는 용이 제 것까지 모두 7개나 되었습니다. 책 보퉁이를 용이에게 맡겨버린 아이들은 모두 소리치면서 산길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오래만 참자. 용이는 언제나처럼 바위 밑에 가서 참나무 지게 작대기를 찾아와 책 보퉁이를 모두 꿰어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어깨로 가운데를 메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3년 동안 용이 어깨에 매달려 죄를 넘어가고 넘어오던 책 보퉁이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네, 지금 용이가 친구들 책가방 들어주는 일이 3년이나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왜 들어주고 있어? 용이가 왜 친구들의 책가방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용이 아버지가 머슴살이를 하니까 용이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의 책가방을 들어주고 있는 용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용이는요, 아버지가 머슴이라서 친구들의 책가방을 대신 메고 다니고요. 아이들은 용이 아버지가 머슴이라서 용이도 자신들의 가방을 날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용이와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 갈등에 대해서 용이는 거절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책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1쪽 10번째 줄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전개 부분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아침 햇빛이 산 위에서 쫙 비쳐 내렸습니다. 고갯마루까지는 산허리를 3번이나 돌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더구나 오늘은 책 보퉁이가 모두 한 학년씩 올라가서 그런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용이는 첫 구비를 돌아가기도 전에 마른 잔디 위에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날마다 메고 올라가야 할 일을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더구나 5학년에 성윤이까지 맡기기 시작했으니 이러다가 올해는 지게로 져다 날라야 할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자, 끝마루까지 산허리를 3번이나 돌면서 올라가야 된대. 용이의 힘겨운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결국 이 전개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다른 아이들의 책가방, 책 보퉁이를 나르는 일을 힘겨워하는 용이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잘 정리를 해 놓고요. 자, 위기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저 밑에서 따라 올라오던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모두 책 보퉁이를 허리에 둘러매고 용이를 앞질러 올라갑니다. 그 아이들은 용이를 돌아보면서 저희끼리 무엇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에헤, 4학년이 됐다는 아이가 남의 책 보퉁이나 매다주고 참 못난 아이제.
모두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 못난 아이라고? 용이는 화가 났습니다. 벌써 고개 위에 다 올라갔는지 아이들의 고함이 산 위에서 들려왔을 때 갑자기 용이는 눈앞에 있는 책 보퉁이들을 그냥 콱콱 짓밟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발밑에 돌멩이 하나가 밟혔습니다. 용이는 벌떡 일어나 그 돌멩이를 집어 힘껏 골짜기 아래로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저 밑에 떨어지자 갑자기 온 산골을 뒤흔드는 소리를 치면서 커다란 뭉텅이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요. 자, 4학년이 됐던 아이가 남의 책 보퉁이나 매다주고 라는 건 용이의 생각이죠.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말을 했을 거야 라는 용이의 생각입니다. 자, 지금 용이의 상태, 용이의 심정, 용이의 감정은 어때? 화가 나죠?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눈앞에 있는 책가방들을 그냥 짓밟아 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게 됩니다. 지금 용이는 자신의 처지에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래서 용이가 뭐합니까? 발밑에 있는 돌멩이를 저쪽 골짜기 아래로 힘껏 던졌습니다. 던지자 커다란 뭉텅이 하나가 솟아올랐는데 이때 커다란 뭉텅이가 뭐다? 바로 꿩이 되겠죠. 네, 오늘은 이호덕의 꿩이라는 소설 28쪽부터 31쪽까지 살펴봤습니다. 발단과 전개 그리고 위기 부분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소설은 지금 용이라는 등장인물과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머슴이라는 이유로 가방을 들어주고 있고 아버지가 머슴이라는 이유로 용이가 가방을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사이의 갈등. 이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해소될 것인지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비유적 표현이나 상징적 표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 남은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어떤 비유적 표현, 어떤 상징이 나타나는지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 3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꿩이란 소설에 나타나는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적어보고요. 두 번째는 이 소설의 계절적 배경이 언제인지도 한번 적고 마지막으로 꿩 32쪽부터 36쪽까지 한번 꼭 읽어오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1번과 2번 문제에 대한 답은 학교 홈페이지 교수학습 도움센터 1학년 국어 제목은 학년반 번호 01이라고 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설의 3요소, 그 다음에 소설 구성의 3요소, 소설의 구성 단계, 그리고 꿩이라는 소설 일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